남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이제 막 30이 된 처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1년 정도를 사귀며 결혼을 꿈꾸기도 했던 전 남친과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라도 인연이 끊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답니다. 전 남친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몸도 좋았어요. 체대를 졸업해서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나 할까요? 친구들이 다 남친 관리 잘하라며 부럽다고 얘기를 할 만큼 제겐 과분한 멋진 남친이었답니다. 남친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이 술자리에 데리고 온 친구였는데 그 술자리에서 저랑 친해지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인연이 닿게 되었답니다. 너무 좋았죠. 속으로 막 설레이고 성격도 괜찮고 외모도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저한테 관심 있는 모습을 보이니 어떤 여자가 좋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전 2년간 남친도 없이 외롭게 있었으니 말이에요. 저는 평소에 술을 막 많이 마시진 않지만 술자리는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는 편인데요. 남친도 술자리를 좋아하는데 술은 거의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자제하는 편이라고요. 너무 멋진 사람이라서 완전 봉잡았다 생각했죠.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부모님도 사진을 보시더니 좋아하셨고 친구들도 부러워했죠. 그런데 평소에는 너무나 꿀같이 달콤하고 매너 좋던 남친이 술을 좀 마시는 날에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거친 말도 많이 하고 조금씩 과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있었나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죠.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는 혹시 자기가 어제 술 마시고 실수한 게 있으면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엄청 사과를 해요. 자기가 요새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해한다고 했죠.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싶었어요. 그리고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여느 날처럼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커플들끼리 만나서 재미나게 술 한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남친이 술을 좀 마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다면서 좀 마시는 게 술을 마시면서 언행이 점점 거칠어지더라고요. 특히 쌍시옷에 욕을 섞어가며 얘기를 하면서 저와의 있었던 얘기들을 너무 쉽게 말하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요. 저와의 사생활도 서스럼 없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전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화가 난 표정으로 그만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뭐 어떠냐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냐고, 다 큰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라고 입에 담지도 못할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지 뭐예요. 그동안 제가 알고 지냈던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저한테 앉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빨리 앉지 못해? 하면서요. 그래도 제가 가려고 하자 무력으로 저를 앉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고귀한 척하지 말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나가려고 하는 순간 남친이 제 팔을 잡아당기더니 뺨을 때리지 뭐예요. 완전 술자리가 난장판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들이 제 남친을 막 말리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집어던지는 것을 시작으로 말리는 친구들한테 욕하고 주먹 날리고 옆 테이블에 있던 분들이 진정하라고 말리면서 경찰에 전화를 하는데 옆 손님들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면서 또 주먹을 날리더라고요. 이게 웬 날벼락인지. 그토록 다정다감하고 젠틀했던 남친의 모습은 어디 가고 술 취해서 난동 피우는 짐승만 한 마리 남겨져 있었을 뿐이에요. 체대를 졸업한 건장한 남자가 제 뺨을 때렸으니 얼마나 세게 맞았겠어요.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더라고요. 저는 미친 듯이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 있던 남친과 일행 몇 명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전 경찰서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집에 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여태 알고 있던 한 남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감정이 극에 달해 있었죠. 다음날 오후가 되자 남친이 또 다정한 양의 탈을 쓴 채 전화, 문자를 하더라고요. 제발 좀 연락 받아달라고요. 자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절대 술은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자필 각서까지 써서 사진 찍어 보내더라고요. 부모님한테도 너무나 죄송했어요. 얼굴 보시면 큰일 날 거니까 입술이 아물 때까지 진짜 아침 일찍 회사 갔다가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저녁에 와서 바로 일찍 잠을 잤어요. 남친 생겼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며 좋아했는데 뺨 맞아서 입술 터진 모습을 보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더군다나 형부는 복싱 선수 출신이라서 만약에 이 사실을 언니까지 알게 되면 형부가 가만히 있질 않을 것 같아서 모든 것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저는 남친과 헤어질 생각으로 당장 헤어지자고 문자로 얘기를 하고 며칠간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친의 끈질긴 구애 탓에 집 근처로 찾아온 남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더라도 깔끔하게 만나서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약속 장소로 나가는데 저 멀리 남친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가 이상해 보였어요. 눈빛에 살기가 느껴지고 여태껏 제가 알던 남친의 눈빛이 아닌 것 같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다시 돌아가려는 순간 남친이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요. 그러고는 저한테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가까이 올수록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대낮부터 어디서 술을 퍼마셨는지 거의 만취 상태가 되어서 얼굴이 뻘개진 상태로 몹시 흥분을 했더라고요. 어딜 도망가?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너무 무섭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린 안 맞는 것 같다고 좋게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끝내려고 하니까 이번엔 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고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정말 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중인격의 모습을 보였어요. 전 왜 이러는지 의아했죠. 화를 냈다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가 너무 이 상황이 싫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이제 우리 끝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돌아서는데 뒤에서 남친이 제 머리채를 확 낚아채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로 묶은 제 머리채를 낚아채서 절대 못 간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왜 이러냐고 놓으라고 집에 간다고 막 하니까 이번에는 제 팔을 낚아채더니 멱살을 잡고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고 하면서요. 절대로 이대로는 못 헤어진다고요. 저는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 화가 나서 남친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어김없이 제 뺨으로 그의 손이 날라오더라고요. 뺨을 한 2대를 후려맞은 것 같아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나 세게 맞고 있는데 지나가던 남자분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그 남자를 때리면서 욕을 하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때마침 경찰이 와서 모두 함께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남친은 이전에도 폭력으로 전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로 다른 경찰서에서도 유명했고요. 이사를 멀리 와서 새 출발을 하려고 나름대로 술을 자제했는데 3살 버른 80까지 간다고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저는 차마 부모님한테는 연락을 못 드렸고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언니가 형부와 함께 부랴부랴 경찰서로 달려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 순간 저희 형부가 너 태섭이 아니냐? 하면서 제 남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부가 운영하던 복싱장에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학교에서도 싸움질하면서 정학도 당하고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는 너 이놈 자식, 그때도 엄마가 주는 복싱 수업료 떼먹고 도망가서 안 오더니 이제서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앞으로 처제 앞에 얼씬거리거나 전화라도 한 번 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얘기하시면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시더라고요. 남친도 형부 얼굴을 보더니 흠칫 놀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꼬랑지 내린 멍멍이처럼 그렇게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오고 며칠 후에 저희 형부가 남친을 찾아갔었다고 해요. 하는 행동 봐서 한번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어서 저녁에 집 근처로 찾아가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저한테 빌며 애원하던 그 순간에도 다른 여자와 이미 사귀고 있던 모양이었답니다. 언뜻 보기에도 매우 다정해 보이는 여자친구와 함께 가는 구남친의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형부가 가서 뺨을 한 대 시원하게 후려쳐주고는 다시 한번 처제한테 연락하거나 주변에 얼씬되면 10배로 갚아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다시 꼬랑지 내린 멍멍이 마냥 죄송하다고 앞으로 얼씬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참 제가 이런 사람을 알고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게 너무나 한심하네요. 요즘 기사를 보면 진짜 데이트 폭력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 저도 계속 정 때문에 참고 지내면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복싱 선수 출신의 형부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저한테 끈질기게 연락하고 막 그랬을 거 생각하니까 겁이 막 나요. 우리 형부가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아직도 그러고 사는지 원. 진짜 너무나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남친이었는데 술만 마시면 망나니로 변신해서 물불 안 가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남친을 보고 그래도 연애 초반에 알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겼답니다. 처음 술자리에 불렀던 제 동창도 이미 사회에 나와서 만나게 된 친구라서 그런 상세한 과거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고 괜히 나와 엮이게 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일부러 소개팅을 시켜준 것도 아니고 제가 눈이 멀어서 만나게 된 것이니까 동창생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어요. 30이 넘은 지금도 남자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소개팅도 다 거부하고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생겨서 정신과 진료도 받았답니다. 가끔 꿈속에서 머리채를 잡혀서 머리가 몽땅 뽑히는 악몽을 꾸기도 한답니다. 다 큰 성인 남자에게, 그것도 자신이 굳게 믿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상처의 깊이가 큰 것 같아요. 세월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아직은 안 되겠지만 곧 저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죠. 이제라도 빨리 헤어진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답니다. 언젠가 다가올 사랑을 맞이하려면 제 자신을 먼저 준비시켜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남자를 만날 때 꼭 먼저 술을 만취하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